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네, 오늘은 김프로가 안유아 교수님을 초대해서 지난번에 해서 정말 속속들이 중국 사회, 중국 경제 민낯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투자에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얘기 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지난번에도요. 네.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니까 네. 예. 댓글이 한 500여 개 이상 달렸는데 다 빨리 좀 모셔달라 그래서 제가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못 믿으세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네. 이 한국 경제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게 좀 나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지표가. 네. 근데 또 뭐 전기차 이런 거 팔리는 거 보면 야, 저 네. 재고도 어떡한 저거.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거하고 실제로 중국 전문가가 보는 중국 경제 속살. 네. 이거 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계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예. 그림을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일단 지표로 보면은 예. 중국이 PMI가 50 넘었어요. 예. 근데 그럼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되게 좋아졌니 50 넘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확장 지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더 좋아요. 예. PMI가 미국이 52점 얼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거는 인도가 59.2예요. 에브리띵 넬리군요. 네. 인도가 59점이고 베트남도 엄청 좋아요. 예. 무슨 말을 하냐면 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지. 글로벌 지구촌 동네가. 예. 그러면 이게 뭐 중국만이 뭐 좋아진 게 아니고 일단 지구촌 동네가 좋게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도 PMI가 나왔고 수출이 호전되는 걸로 나왔어요. 예. 중국도.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경제학 상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과거의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의 이 세계 경제 글로벌 질서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경제 현상이에요. 이유는 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또 뭐 전기 산업 배터리는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옛날하고 조금 다른 현상은 있어요. 무슨 현상? 옛날에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좋아지려면 미국이 돈을 풀어야 세계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예. 특히 이런 이머징 국가. 그렇죠. 이게 제가 예를 들었던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이런 좋아지려면 미국이 물을 풀어야 되거든요. 예. 물이란 게 돈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지금 6월에도 이제는 옛날에 푼다고 생각했는데 안 푼다라고 생각한 전문가 더 많아졌잖아요. 6월에도 금리를 안 내린다고. 올해 내로 안 내리고 올린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원래는 미국이 풀어야 그게 돈이 세계 경제로 쫙 나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경제가 좋아지는 호상을 보이는데 네. 아니 이게 풀지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막 인플레이션을 미국에서 걱정하면서 지금 뭐 안 내린다는 식으로 가는데 경제가 왜 좋아지지? 누가 지금 분명히 세계 경제는 수축기고 돈은 점점 금리를 올린다는 게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일본까지도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세가 안 맞거든요. 누가 돈 풀었지? 일단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좋아졌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요 질문하고 맞물리는 게 옐런이 미국 재무장관 중국 갔잖아요. 중국 갔어요. 예, 중국 예. 가서 부총리 헐리팡하고 엄청 긴 얘기를 해요. 예. 엄청 긴 예. 얘기를 그다음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중국에 있는데 헐리팡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의 이 완전 복심이죠. 두뇌 역할을 하는 예. 사람 그 사람이죠. 그 사람과 엄청 오래 얘기를 나눠요. 예. 엄청 오래. 그래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나눴을까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내보내 이렇게 그 신문사에서 내보낸 내용과 미국이 내보낸 내용이 결이 달라요. 달라요? 예. 중국에서 대변인이 내본 내용은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잘 가야 된다. 글로벌 공급망 질서에서 둘 다 서로 중요하다. 네.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할 거고 예. 서로 간이 떠날 수 없는 중요한 이런 경제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뭐 이런 거 협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이런 어조로 내보냈다고 하면 미국 대변인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중국이 이런
싼 가격 제품을 전 세계에 덤핑해 버려서 다른 나라의 이 노동자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해치고 있고 공급망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기술적 이렇게 견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양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옐런이 왜 갔을까? 그리고 세계 경제가 왜 좋아졌을까를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무슨 말 하냐면 옛날엔 미국 풀어야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네. 이제는 미국이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일단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돈을 풀었어? 이래 봤더니 돈을 푼 사람은 중국밖에 없어요. 예. 중국 계속 돈 풀었잖아요. 금리를 낮추잖아요. 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돈 엄청 푼 걸 전 세계는 걷어들이라고 다 모든 나라가 올렸잖아요. 미국, 뭐 한국 다 금리를 올리면서 엄청 그랬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계속 내렸거든요. 올해 들어와 또 내렸고. 그러면 전 세계에 돈을 푼 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돈도 풀지 계속 걷어 들어간 거잖아요. 금리를 네. 올렸다는 게 세계 경제 돈을 걷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완전 자산을 찾으니까 또 더 미국이 가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어떻게 경제 좋아지니 이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여기 인사이트가 두 개죠. 네. 하나는 세계 경제 움직이는 로직이 어쩌면 상당 부분 미국이 컨트롤을 좀 떠났다. 예전만큼 못하다. 예. 옛날에 미국이 세계를 부출한 표현을 아시죠? 이래 부출을 자르다. 중국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당하는 부출. 거를 네. 부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 달러 패권 지위를 활용해서 전 세계 경제 각 국가를 부출을 따먹듯이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리면 돈이 싹 빼가면 이머징 국가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붕괴가 망하고. 되잖아. 이번에 그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던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약화됐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인사이트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왔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럼 어떤 메커니즘이지? 왜냐면 세계 무역 결제는 다 달러로 하는데 네. 위안화로 하는 거 아닌데 어떤 그럼 중국 내 돈 푼 게 어떻게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게 위안화 국제화해서 결제를 예. 위안화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위안화 결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석유 결제예요. 원유. 원유 예. 결제예요. 예. 근데 원유 결제를 예. 이란 예. 그리고 저기 러시아, 예. 인도 예. 이런 나라들하고 위안화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도 어제는 국제화 통화로서 세계 결제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엔화보다 더 높아요. 결제 비중에서. 브라질 같은 데들도 하는 모양. 예, 맞아요. 그런 나라. 그리고 몽골, 뭐 북한 예. 이런 다 위안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안화가 국제화 예. 통화로서 일정한 위치에 왔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옐런이 방중을 한 것에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배터리 전기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옐런이 중국 간 게 뭐 미국 국채 사달라고 뭐 얘기하려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바이든이 이번에 말한 게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게 엄청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요. 세계를 그냥 휩쓸어 버리니까 테슬라는 물론이고 예. GM 포드는 이제 전기차 의미가 없어져 버린 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가격 경제력에서 중국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지금 덤피스 때리겠다 그러고 미국은 이제는 중국 기업이 지금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서 북미에다 수출하려고 그걸로 하는데 못하게 하죠. 그것도 지금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막는데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번에 그 선거 경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를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미시건주예요. 네. 미시건주가 우리가 지금 한국말하면 거기 이렇게 중립이 된 동네인 거죠. 그렇죠. 뭐 어느 당에 치우치지도 않고. 스윙 스테이트. 예, 맞아요. 스윙. 그러니까 미시건에 주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 표를 얻으려면 그걸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때려야 적어도 그런 표현과 그런 말을 해야 이게 그 표 쪽으로 자민주당 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옐런이 방중에서 요구한 게, 야, 내내 지금 자동차 배터리나 전기차나 이런 싼 가격으로 하는 거는 예. 세계 무역 경제 질서에 안 맞고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해치기 때문에 예.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지금 옐런이 이 방중에 대해서 어떤 체면을 주면
바이든이 표가 올라가는 거고 어떤 뭐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호의적인 거. 그래 알았어.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바이든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 내내 역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게끔 어떤 호의를 베풀면 미국 쪽에서 어떤 조건을 달면 그게 서로 간에 주고받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트럼프였으면 예. 바이든처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가서 중국 정부하고 만나게 아니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안 하죠. 이걸 꼭 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예. 트럼프 때는 유호라고 시진핑 친구 있잖아요. 부총리. 거기가 출장 왔어요. 네. 백악관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여기 앉아서 맞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미스터 유호 막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가는 사람이 없어. 바이든한테는. 항상 미국이가. 미국이 가고 근데 그게 원인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바이든이 외교관이잖아요. 네. 외교관 출신이니까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절대 이런 못 쓰게 하는 거는 트럼프하고 똑같은데 둘이 방법이 달라요. 네. 바이든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먼저 뒤에서 딱 치고 네. 그다음에 앞에 가서 또 중국이 너무 나쁘게 극단으로 나가면 이거 위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네. 중국말로 거지 태어창이란 말이 있어요. 네. 걔도 너무 달구면 이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말인데 너무 열받게 하면 또 네. 어떤 식으로 나간지 모르니까 그렇죠. 뒤에서 빵 때리고 앞에 가서는 네. 또 아닌 것처럼 어루만질 이런 외교 전략이란 말이에요. 바이든은? 네, 바이든. 근데 트럼프는 만약에 지금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에서 트럼프였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야, 70% 관세 때려. 간단한 거예요. 지금 60% 때리겠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네. 당선이 되면. 당선되면. 그래 간단한 거야. 네. 당장 70% 때려. 60% 때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이고 간단하죠. 네. 근데 바이든은 앞에서 복잡해. 먼저 대고 앞에 또 이러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중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이 전기차가 예. 바이든한테도 중요한데 예. 사실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매우 중요해요. 한국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네. 예. 근데 워낙 싸게 나오니까 근데 차량 인도하는 거 보면은 네. 테슬라 안 좋고 예. 경쟁업 중국 비아디마저도 예. 감소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중국만의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중국에서는 뭔가 이게 가격을 가지고 통제권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 이게 더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워낙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이쪽으로는 제일 잘하는 국가가 세계 국가인데 예. 특히 잘하는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배터리는 예. 완전히 거의 뭐 양대 산맥으로 지금 그렇죠. 가는 경향인데 예. 한국은 NCM 3원계를 좀 비싼 쪽을 하고 예. 중국은 LFP를 해서 안전하지만 좀 무게가 있지만 좀 싼 쪽으로 하는데 예. 세계 시장에서 LFP가 사실은 더 많이 먹히게 됐죠. 특히 이렇게 고가 아니고 저가 중국적으로 저가 자동차를 많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해외도 저가 자동차 시장은 다 LFP 쪽, 인사철 쪽, 리튬 인사철 쪽으로 시장이 가면서 한국도 이 3사가 지금 LFP를 다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양상인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래요. 큰 질서에서 보면은 예. 첫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중국이 어느 시장을 들어가면 무조건 가격 차로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예. 중국은 양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중국을 가격으로도 안 되고. 가격으로도 이길 수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몇 개 찾아봤는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있잖아요. 자동차용 반도체 있잖아요. 예. 자동차용 반도체.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자동차에 차문을 내리고 올리게 다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런 네. 시장에서는 중국이 다 60% 이상을 해요. 그리고 가격도 예를 들면 그 올리고 내리고 그 반도체 칩이 중국이 못할 때는 중국이 그걸 안 할 때는 그게 뭐 1,300원 위안화로 1,300원이었다가 위안화로 네. 네. 한국도 계산 곱하기 170 하면 돼요. 네. 근데 중국이 그걸 이제는 전 세계 시장의 60%를 해요. 얼마 됐어요? 1,300원이. 13원이 됐어요. 100분의 1이 됐어요. 에이 설마. 아 진짜예요. 진짜. 그 뭐 먹고 살아요 중국 사람들은. 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거의 그 우리 말하는 그 2나노미, 3나, 5나노 이런 게 아니고 자동차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 기술적 기술적 장벽이 높지 않은 영역에서 싼 거죠. 예, 중국이 어제는 거의 다 그냥 60% 이상 하면서 가격이
100분의 1, 1000분의 1 떨어졌다 보면 돼요. 그럼 그거 하던 그 뭐 해외 기업들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 가격 이게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예. 들어오면서 예. 시장이 완전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첫째. 음.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어떻게 예. 중국계 근데 그건 이제 중국이 어느 시장 들어가면 우리 중국말로 그게 빠이차이지하라 하거든요. 아무리 첨단 기술 영역도 중국 기업만 할 수가 있으면 모든 그 비싼 것도 배추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배추 가격? 예. 아무리 비싼 제품에도 예. 중국 기업만 들어가 버리면 예. 요즘에 태무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별의별 게 다 500원, 뭐 400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예. 물류값도 안 나게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대중화된 반도체 칩에서 이렇게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싸졌냐 보면 예. 첫째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생산량이 느리니까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면서 싸게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모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가능하냐를 네.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그렇다. 네. 보조금을 줘서 이게 중국 정부 전략이 보조금을 줘버려서 전 세계 기업들 다 죽여버린 다음에 여기만 그 다음에 올린다. 뭐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보조금 얘기하려면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정부가 다 보조금을 줘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보조금 준 건 일본 정부였어요. 미국도 주죠. 예, 미국도 주고 사실 한국도 주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요 팩트에 있어서는 모든 세계 정부가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했는데 왜 중국 정부가 준 보조금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다른 나라에서 준 보조금 그 시장에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냐. 네. 여기서 뭘 말하냐면 보조금이 핵심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특히 전기차나 이런 게 이렇게 공구망이 이렇게 사슬내는 넓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이 뭐 나사부터 시작해서 수만 개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게 모든 공구망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다 있어야 되고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걸 구축한 동네가 중국밖에 없어요. 아. 근데 미국이 요즘에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제조업이 미국 들어오라서 자동차 기업 반도체 다 미국 오라고 그러잖아요. TSMC도 가고 삼성 현대 다 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지금 TSMC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공급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네. 거기 들어가는 이런 간단한 기술력이 없는 부품도 저도 공급사가 그런데 없어. 아리조나잖아요. 아리조나. 맞아, TSMC. 애리조나죠. 예. 더 죽는데요. 사람도 없고. 지금 난리 났대. 결국 원래 생각한 게 100원 보조금 받고 이런데 지금 네. 무슨 돈이 뭐 300원, 400억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간 게 공급망이 없으니까 네. 오다를 때리면 그걸 공급망 엄청 없으니까 다시 중국에서 아니면 대만에서 갖고 가야 되니까 이 물류 비용이 얼마입니까? 근데 중국은 가까운 거리에 특히 심천 중심으로 광동성 있잖아요. 거기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모든 공급망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중국도 물류가 인도는 또 물류가 안 발전했잖아요. 네. 인프라가 엉망인데 중국도 그냥 그동안 한 게 그냥 인프라 투자만 그냥 수십 년에 해왔으니까 네. 물류가 세계 또 요즘엔 또 뭐 디콩징지라 해가지고 저공 경제라 해가지고 그 UM 네. 이제는 최첨단 물류 시스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류까지도. 네. 근데 원래 이미 좋은데.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느 나라에서 모방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중국이 또 뭐가 있냐면 노동력 가격이 있어요. 네. 보세요. 똑같은 자동차 산업에도 유럽은 어떤 노동자들이에요? 1년에 막 한두 달씩 저 해변가에 가서 썬팅하면서 이런 노동자들이잖아요. 썬팅. 이런 걸 못하고 하면은 시위를 하잖아요. 왜 내 인권을 내내 침범해? 한 달 내내 한다예요. 한 달 내내. 네. 근데 반대로 중국 노동자들은 뭐예요? 네. 3교대로 24시간 돌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옐런이 가서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네. 방중에서 네.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노동자 권익을 올려라. 네. 노동자한테 돈을 많이 줘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네 이 물건 이렇게 싸게 하는 게 결국 노동자들이 침해 노동 인권 침해하고 네. 노동자 줄 돈을 내내가 기업이 다 네. 착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노동자 노동 원가를 주면 내내 그 가격 만들어내서 이런 논리인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특유의 부지런함과 싼 노동력. 그리고
완비한 공급망, 물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집합이 돼서 예. 지금 이런 가격 모든 산업에 제조 모든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보조금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예. 그러면 알리페이 테무가 나올 수가 없지. 없죠. 그래서 내가 예. 야 도대체 이 가격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렇죠. 이걸 또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아 형님 그게 뭐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 뭐 몽골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물류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다. 맞아요. 그게 완벽하게 물류가 그렇죠. 돼 있고 막 직접 맞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막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전기차 지금 장기차 미국에서 전기차나 이런 걸 안 막잖아요. 중국 전기차 중국 일단 지금 자동차 수출을 1위가 됐잖아. 일본을 예. 이겨버렸잖아요. 예. 비아디는 닛산을 어선 따돌렸어요. 어선은 예. 그 정도로 중국 자동차가 확 올라와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예. 중국이 전기 자동차 시대에 오면서 방대한 인구 규모와 또 이런 노동력과 또 방대한 시장과 그리고 이런 완비한 제조 공무원과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유럽, 미국 어느 시장 나가는 시장마다 다 그냥 그 국가의 기업들을 다 쓰러뜨리잖아요. 가격 경쟁력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 기업을 뭐 중국 기업이 경쟁해서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달러 패권 바로 위험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래 첫 시각에 아까 첫 타임에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게 경제가 지금 거시 금융 환경에서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좋게 나왔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럽 애들이 미국 애들이 어제는 신재생 에너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 개념 탄소 배출구 개념 누가 했어요? 유럽이 했어요. 유럽이 하고 미국이 따라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2030년, 35년은 석유 자동차를 다 못 다니게 하겠다. 유럽이 몇 개 나라가 선포했는데 이번에 유럽 의회에 인민당이라고 있는데 그 당 주석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유럽이 저만 가장 큰 실수다. 석유 자동차를 이렇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거는 우리의 지위를 지금 다 우리 전통 술술 미뤄요 지금 예, 그걸.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이제 안 한다고 웃기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미국도 아까 못하게 한다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원래는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비싼 거 팔고 고부가가치를 남겨서 먹고 살고 그렇지. 그리고 아시아 나라들 특히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주 싼 거 이런 양말이나 만들고 옷이나 만들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는데 미국이 비행기 하나 수출하고 자동차 하나 수출하면 그냥 그 14억 인구가 번 돈이 다 없어지는 하나만 수출해도 다시 뺏어가게 되는 그렇게 생각했죠. 예, 원래는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생각해봐요.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중국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를 다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에 제일 잘하는 게 석유 자동차인데 석유 자동차가 이 세상에 어선 안 쓴다고 생각해봐요. 어선 석유 자동차 없어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다 전기 자동차만 쓴다 이러면 달러는 페트로 달러라고 하잖아요. 석유에 매칭시켜 놓은 거잖아요. 석유에 매칭시켜 놨는데 중국이 전기 자동차 왜 미냐면 중국이 반도체 지금 제일 많이 수입해 오는 게 달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하나는 원유. 하나는 반도체예요. 이 두 개 중국 외환 보유액이 대부분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이 3교대 하면 번 돈이 그냥 이 두 개 수입해버리면 다 없어지는 양국인 거예요. 반도체 너무 비싼 거 수입해와야 되고 그다음에 원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입해서 또 가공해 쓰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버리면 석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페트로 달러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뭐만 남았냐면 반도체도 어서는 25나노미 지금 뭐 14나노미까지는 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 7나노미는 어서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양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양산이 돼야 단가를 맞추니까 기술적으로 왔대요. SMIC가. 근데 지금 25나노미 이 대중화된 상품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전체 산업을 통틀면 중국이 세계 시장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미국 한 14% 정도 되거든요. 중국 20% 넘거든요. 한국보다도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반도체의 산업에서의 이 저사양, 저부가가치는 우선 중국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패키징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남은 게 반도체밖에 안 남았어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게. 근데 지금 전기자동차로 일단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확 떨어뜨리면 페트로 달러가 흔들리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까지 중국이 만약에 돌파를 해온다 이러면 미국이 어서는 세계를 움직일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생각해봐요. 이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이 만들었어요. WTO를 만든 게 미국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계화, 개방화, 야 글로벌 해야 된다고 제일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떠들었어요. 개방해라 안 되니 이모지 나라 와서 항상 문 열어, 항상 시장 열어 이랬잖아요. 항상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는 그때는 경쟁력 있으니까. 이 경제력 있으니까 시장만 열면 돈 그냥 막 삽으로 끌어갔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중국 같은 나라를 못 만나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 경험은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죠. 일본하고 한국 기술이 많이 올라왔지만 미국하고 유럽의 이런 걔네 밥 먹거리까지 위험할 정도로는 아니었잖아요. 자기네 딱 그 보도 라인 안에 있는 거지. 예, 바운드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던 애들이 어느 시장을 딱 주니까 모든 시장에서 1등하며 가는 거고 규모까지 크다 보고 또 부지런하고 머리도 잘 쓰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지금 생각해봐요. 아까 1,300위안 하던 거 13위안 하면 누가 혜택을 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적을 다 떼고 얘기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모든 국적을 떼고 우리가 지구인의 한 지구라면은 원래 미국 유럽 애들하고 미국 애들이 1,300원씩 받아 먹었잖아요. 우리 고객한테서. 근데 중국 기업이 딱 오면서 그게 14원으로 떨어져서 그럼 실제로 우리 다 같은 나라라고 국적이 없다고 했을 때 누가 혜택을 봐요? 소비자죠. 우리 보지. 우리 엄청 싸게 사지 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중국 물건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잡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는 게 반대잖아요. 인플레이션 잡겠다면서 중국 물건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실제는 논리에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WTO를 중국이 제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선 WTO도 안 한다 그러고 옛날에 왜 TPP 나왔어요? 후에 미국이 트럼프 다음에 그거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CPTPP 이런 거 만든 게 뭐예요? WTO에서 중국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서 중국이 처음에는 아주 촌놈이던 게 이제 더 잘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면 누가 세계화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중국이 야 세계화는 세계 인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개방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중국이고 안전 공급망 안전 못 들어와 막아야 돼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미국하고 유럽이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미국하고 유럽은 야 우리 밥거리를 뺏지 마.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싼 거만 해. 우리는 항상 우리 GM도 그렇고 이런 세계를 내놓으라는 이 유럽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치고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저 밑에서만 놀았는데 이제 기술이 자기네를 초월하잖아요. 전기자동차 이런 거는 중국 전기자동차를 못 이겨요. 유럽 애들이 안 돼. 미국 애들도 안 돼요. 왜냐면 전기자동차 핵심이 뭐냐면 세 개예요. 배터리 경쟁력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예요. 그 안에 요 세 개를 중국이 다 잘하는 거예요. 배터리 1등. 그리고 전기모터 1등.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 지능화 관리, 중국이 스마트화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들어가면 폭스콘이 있잖아요. 애플 그거 생산하는 폭스콘이 지금 배터리 하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지금 대대적으로 대만에 배터리 공장 만들고 있어요. 딱 봤더니 폭스콘 봤더니 이전에 애플을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러다가 나는 굶어 죽겠네. 폭스콘 생각한 게 어서는 이 시대 아니야. 이제는 시대는 여기야. 그래서 지금 전략을 바꿨잖아요. 폭스콘도 이제 배터리 하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이 세 개가 핵심이다. 근데 이 세 개를 다 잘하고 엄청난 가성비가 좋게 잘하는 게 중국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배터리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는 왜 미국하고 유럽에 지금까지 소기자동차 세계는 세계 1위로 군림했으니까 긴급성을 못 느낀 거죠. 이게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네. 안 그래도 뉴스에 보면 예. 포드는 이제 전기차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맞아요. GM도 뭐 전기차 거의 의미 맞아요. 없어지고 예. 그죠? 예. 그러면 뭐 전기차의 세상이 될 건 뻔한데 그러면 미국을 상징하는 자동차 공업은 그냥 망하는 건가? 어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네. 앞에서 생각해서 페트로 달러가 지금 생존 위험이 왔다. 예.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위험이 있어요. 미국이 맞닥뜨린 게. 예. 이게 전기 자동차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스마트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번에 그 중국 출장 갔다 오면서 예. 대한항공 그 비행기 안에서 영화 블랙베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야, 난 그거 보고 2번 봤어요. 저하고 똑같네요. 예. 그게 딱 지금 미래를 예측하게 해요. 그 영화 보면. 어허. 블랙베리가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든 애들이잖아요. 최고였죠. 근데 애플이 혜택을 다 받아간 거예요. 네. 그 차이를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어디서 그 차이가 오는가. 블랙베리는 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계속 자기 거 고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블랙베리는 핸드폰을 계속 폰으로만 생각한 거지. 네. 통화 시간으로 돈 버는데 네. 애플은 컴퓨터다 이거는. 네. 핸드폰이 아니다 이건 컴퓨터다. 네. 우리는 데이터로 돈 번다고 그랬잖아요. 예.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논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논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쇼미가 자동차 출시한 거 아시죠? 샤오미. 네, 이번에 쇼미가 자동차를 출시해서 몇 시간 만에 주문량이 얼마 들어왔냐면 처음 만들었잖아요, 자동차를. 샤오미가. 예, 처음 만들었죠, 자동차를. 지금 자동차 만든다는 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 베트남의 그 재벌 기업, 베트남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이름이 뭐더라? 그 그렇죠. 기업이 그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상장한 기업인데 빈그룹. 빈그룹. 예. 걔네 실패했잖아요. 이게 예. 지금 전기 자동차 실패한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애플이 이번에 전기 자동차 실패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쇼미가 성공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주문이 얼마 들어왔냐면 몇 시간 만에 88,488대 주문이 들어왔어요. 몇 시간 만에. 예. 한 번도 만든 데도 없는데. 없는데. 근데 오늘까지 하면 한 10만 대 넘어갔다고 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쇼미가 할 수 있는 게 왜? 쇼미 뭐 자동차 만든 애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문이 왔겠어요? 예. 아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얘네 갖고 있는 게 그 스마트 지능화, IoT를 제일 잘하는 게 쇼미잖아요. 지금 집집마다 다 쇼미 그 전기차, 그렇죠. 로봇 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배터리. 그러니까 쇼미는 그 자기네 방대한 소프트 파워와 예. 스마트 IoT 경험과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서의 그 방대한 생태계 그리고 중국의 완비한 제조업 생태계 요 세 개를 융합시켜서 쇼미 자동차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스마트폰이 블랙베리 영화에 보여준 것처럼 이게 논리가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가 지금 자동차의 큰 변혁 시대를 지금 맞이하는데 유럽하고 미국 애들은 옛날에 잘 먹고 잘 사던 애잖아요. 한 달씩 휴가 가면서 멋있게 즐기던 애들이잖아요. 한 달씩 휴가하면서 말도 안 되게. 네. 우리 한국에서 한 달 어디가 휴가해서 놉니? 현대 직원이 한 달 어디가 휴가하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살던 애들이 예. 중국이 들어오면서 모든 산업을 그냥 저가로 싹쓸이 해버리니까 배추 가격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배추 가격 해서 내 복지는 어디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 노동자들을 보고 중국산 노동자의 월급 받고 일하라면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이 인권에 대한 요구, 환경에 대한 복지에 대한 요구 이런 조건을 다 붙이면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지금 유럽 자동차 가격인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거 다 빼고 완비한 또 생태계까지 있으니까 못 이기는 거죠. 거기다가 또 유럽, 미국은 또 레가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내가 포르쉐야. 맞아요. 내가 메르세데스야. 그렇죠. 그 브랜드 BMW야. 그게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하죠. 블랙베리도 안 변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GM은 갑자기 안 한대. 예. 역사의 굴레바퀴는 예. 어느 한 기업이나 한 기업이 한 개인이 막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그 영국에서 그 마차, 그 기득권이 저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기득권은 항상 이게
변화 앞에서 막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기득권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신흥 세력인 중국, 옛날에 일본은 한국 다 신흥 세력이었는데 얘네 규모와 이런 거 그리고 마인드 이런 거로는 위협이 안 됐는데 예. 이념도 다른 중국이 네. 그것도 기술력 경쟁력까지 갖고 오면서 하긴 뭐 일본도 좀 해볼까 하다가 예, 못하게 했잖아요. 프라자 합의가고 그냥 빵 때리니까 예, 그냥 남들이니까 또 예 하고 또 그 잘하니까 하지 마 아까 예 하고 옮겨요까지 그러다 요즘 또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 또 예. 중국 하도 크니까 맞아요. 예? 대항해야 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 미국이 근데 중국만은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예. 근데 이게 정말 솔직한 그 우리 뭐 누구나 다 이해하는 내용이었지만 사람이 한번 이렇게 행수를 해봤잖아요. 이렇게 즐겼잖아요. 향수. 예, 좀 높은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고생하는 시대를 다시 안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 높은 그 생활질을 맞추면서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중국하고 상관이 없이. 예. 이 자기네 옛날에는 엄청난 기득권이었다는 거지. 근데 중국이란 나라, 중국이 하도 사회주의 돼서 많은 나라들을 싫어하고 공격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설령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정말 우리 보기에 말이 되는 국가를 할지라도 지금 같은 경쟁력이면 역시 못하게 했더라는 거지. 자기네 기득권을 누군가가 뺏어가는 거는 어느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 생활질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던진 질문은 뭐냐면 중국이 예. 어떻게 이 나라들하고 윈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중국도 못 나갑니다. 중국도 이제는 생산과 아까 질문한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왜 테슬라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다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생산 과잉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몇 년 내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주가 지수가 중국 주가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요 지수만이 계속 올라갔어요. 엄청 좋았어요. 자본이 다 몰려간 거예요. 거기로. 이 자본이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과잉. 그리고 이게 지금 캐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캐즘. 그러니까 아직 이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대중화하기에는 요 캐즘을 넘어서야 되는데 캐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뭐가 새로운 기술이 해서 뭐를 아주 좋은 게 나와요. 근데 바로 못 간다는 거지. 잠깐 쉬었다 가거나 그때 그 대중화 단계 직전에 뭔가 고비가 있는데 그때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때라는 근데 그걸 캐즘이라 그래요. 중국은 캐즘을 넘었어요. 중국은 이제는 자동차 시장이 이제 다 전기 자동차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요즘 아니 그 출장 가서 가보면 상해나 뭐 이런 다 데 전기 자동차. 다 전기 자동차. 그리고 충전 인프라도 그냥 너무 잘 돼 있어서 중국은 새 차 중에 55%가 네. 전기 전기차예요? 자동차예요. 지금 지금 60% 넘었을 거예요. 미국은 이제 10% 좀 넘어요. 이제 10%. 네. 한국은 지금 10% 됐나? 10% 안 될 거예요. 안 돼. 한 8%. 요즘에는 요즘 예. 다 다시 하이브리드 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여기 저 유럽은 지금 캐즘 시장이지만 예. 중국은 넘어섰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폭발 성장하면서 과잉이 돼 버리면서 이 과잉이 그러네.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은 캐즘에서 계속 예. 그냥 거기서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데 중국 확 가버린다 예. 이거죠. 왜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캐즘인지 알아요? 예. 기득권이 막아서서 그래요. 제가 한국도 봤더니 한국에서 옛날 아파트 있죠. 옛날 아파트 여기 여의도에도 옛날 아파트 많잖아요. 막 70, 80 내진 예. 아파트들이 예. 전기 자동차를 거기 거주민이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예. 전기 자동차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저희 수가 아파트도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거기 또 뭐 주무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무 회의 또 힘이 예. 그렇게 세다면서요. 어쨌든 그거 뭐 하나 설치하는 게 뭐 엄청나게 싸워야 그거 하는 게 안 사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이게 이 옛날 아파트들이 일단 못 도입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캐즘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 유럽 똑같아요. 그거 한국보다 더 하죠. 한국에도 빨리 부시는데 유럽하고 영국 가보세요. 옛날 몇백 년 건물이 많잖아요. 하긴 뭐 파리 그 개선문 그 네. 반경 뭐 5km인가 10km는 네. 아예 재건축 금지니까 거기. 네. 그 유물 맞아요. 유물. 거기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를 꼽냐고. 그래서 뷰로 봤을 때는 너무 멋있고 멋은 있는데 고풍스럽고 골마. 예 깊이가 있는데 그 안에 네. 들어가 살아라 하면 테러버 하죠. 완전 네. 막 샤워기도 막 안 나오고 막 부들부들 떨고 나 한 번 갔었는데
다시는 살고 싶. 밖에서 보면 와, 그러니까. 정말 우아하고 좋았잖아요. 네. 근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축제가 뭐냐면 전 세계는 격변의 자동차 산업의 시대.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만 격변이야.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격변, 거기에 따라서 달러 패권의 격변,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생산 과잉이니까 세계로 나가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 여기 자리에 앉아 이랬잖아요. 일본의 30년을 돌이켜 보면서 일본은 일단 일본 기업들이 세계로 네. 나간 다음에 네. 미국에 얻어맞은 건데 그렇잖아요. 플라자 합의가 80원. 근데 중국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얻어맞는 거잖아요. 아예 네. 가둬놓는 거잖아요. 야 나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중국 네. 입장에서도 네. 풀려면 답은 미국밖에 없어요. 옛날에 중국이 WTO에 자격이 안 되는 것도 WTO에 가입을 한 거예요. 네. 2001년에. 그렇죠. 원래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중국이 필요하니까 근데 들어와. 테러와의 싸움, 네. 테러와의 싸움에 협조가 필요하니까 미국이 들어와 오게 해서 2001년 WTO 가입을 한 거예요. 그게 또 재미있는 역사인데 네. 그때 그 룽용투란 사람이 그 담당자였어요. 그 사람 자서전 보면 재밌어요. 그거 되게 웃기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미국의 동의를 거쳐서 2001년에 WTO에 가입해서 오늘의 중국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 세계로 나가야 되는 중국 기업들을 중국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네. 제 보기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문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주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무작정 가격 싸게 해서 가는 건 답이 아니니까 저는 이 김에 중국이 지금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짧은 기간에 못 올라오잖아요. 중국 경제가 이게 그렇죠. 쉽게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미국에서 가격 요구 높게 해라고 요구하잖아요. 야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돼. 우리를 다 죽이는 거야 지금 이러잖아요. 그럼 난 이 기회에 중국 정부가 오히려 중국 노동자들한테 가격 좀 올려주고. 예, 가격을 올려서 네. 거기 그 돈을 중국 국민들한테 복지로 주는. 에이, 근데 시진핑 정부가 그렇게 착하면 그렇게 하나. 그래서 공동부유라고 했잖아요. 공동부유. 안 착해. 공동부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기차는 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반도체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전기차에 당한 거를 반복 안 한다 이거예요. 네. 미국도 대단한 나라거든. 그렇죠. 예? 두 번 안 당한다. 그래서 반도체만큼 내가 미리미리 한다. 그래서 TSMC, 삼성전자 맞아요. 뭐 다 얘기해서 들어와. 예. 안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중국으로 여하튼 반도체 칩 한 방울만이라도 가면 뭐 네. 이런 식으로 고품격.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 반도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쳐다보면 네. 지금 배터리도 그래요. 배터리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공평하게 네. 아까 앞에서 가설한 대로 우리 모든 사람 다 지구인이야. 네. 국가가 없어. 이러면 중국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게 땡큐하죠. 모든 걸 가격을 싸게 하고 실제그 복지는 우리한테 오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다 국적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네. 또 영도자는 그 나라 국민들을 또 그렇죠. 챙겨야 되는 이런 정치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국이 갖는 거죠. 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버는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하고 뭐 롯데 다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렇죠. 다 시장에서 밀려났어요. 근데 한국 기업들만 밀려난 게 아니고 중국 기업, 미국 다 밀려나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 자꾸 뭐 옛날에 사드 이런 걸 연관시키는데 아니고요. 정치적 때문에 뭐 한국 기업의 경쟁력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네. 외자들이 중국에서 옛날에 자동차 있잖아요. 그냥 외자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 독점으로 했어요. 폭스바겐이 예, 뭐, 중국 네. 애들은 그냥 뭐 아무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원래 네. 그런 중국 기사를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어요. 외국 애들이. 네. 현대도 제가 현대 거기 연구소가 있어 자동차 연구소 거기 그 중국 경제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매년마다 같이 거기 위원이었거든요. 제가 네. 같이 중국 매년마다 갔어요. 네. 그때 내가 돌이켜 보니까 현대 자동차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때 네. 얼마 팔았냐면 현대 기아가 합해서 그때 거의 140만 대를 팔았어요. 그게 중국 내에서만. 예, 2013년 그때예요. 맞아요. 근데 공장도 음. 제일 좋아. 세계에서 최첨단 공장이 중국에 있었어요. 현대가.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좋은 공장이 중국에 그래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다 줄을 6개월씩 서고 이랬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중국 시장 삼성 핸드폰 더 했어요. 중국 시장이 24%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못 있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부가가치 산업은 외국 애들 들어가서 그냥 막 춤추며 돈 벌었어요. 그냥 중국 기업들은 그냥 뭐 명함도 못 내미는데 예. 이게 지금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깜짝할 사야 되더라고요. 예, 순식간에 예?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경쟁력에서 결국 밀린 거예요. 경쟁력에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과제인데 왜 이렇게 밀렸냐. 근데 풀지는 않겠는데요. 핵심은 경쟁력에서 밀린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 애들을 시장 포지션이나 이런 면에서 못 이긴 거죠. 예. 그러니까 동남아 가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현대가 지금 자율주행 이쪽에서 빨리 가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하도 미국이 유럽하고 미국이 중국을 못 나오게 하니까 한국이 좀 혜택을 봐요. 숨을 쉬는 거지. 예, 한국이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애들을 못하게 하는 비중을 얘네들이 한국 애들 하거든요. 그쪽 시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정말 공평하게 경쟁하게 했으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다행히 미국이 막 중국이나 이런 중국을 못하게 하니까 그 시간을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도 그래요. 지금 맞아요. 한국이 3사 네. 미국 시장 다 하잖아요. 독점하잖아요. 네. 거의. 자동차도 똑같거든요. 유럽에 하고 미국에서 엄청 잘 팔려 현대가. 원래 옛날에 안 팔렸어요. 근데 지금 잘 팔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혜택을 보거든요. 보는데 저는 제가 관찰했을 때는 현대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미래 전기차 시대. 왜냐면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제가 한국의 전자산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삼성하고 LG가 치열하게 둘이 그냥 양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둘 다 경쟁력을 갖고 가고 세계적 기업이 된 그렇죠. 거예요. 완전 이게 서로 도움이 돼요. 이게 네. 그리고 그 국가도 성장해요. 이 와중에 이게 우리 그 아기원이란 경제학자 논문에 있어요.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치열한 경쟁 환경이 주어져야 그 국가가 발전한다는 원리가 있어요. 경제 성장 원리.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을 봐요. 언제 성장했냐?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삼성, 예. LG, 대우, 예. 현대. 근데 지금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독점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국 시장 또 특히 작잖아요. 작은 데서 경쟁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피 말리는 경쟁하면 피 말리는 기술 개발과 피 말리는 가격을 일정해서 싸게 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그렇지. 그렇게 그냥 둘 다 글로벌에 나가서 다 경쟁력을 가지는데 예. 삼성과 LG는 지금 하나도 후퇴를 안 했잖아요. 글로벌 경쟁력이. 근데 현대기아는 지금 국내에서 경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나가서 경쟁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전기자동차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네. 미래 4차 산업에서 막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선도하려고 하잖아요. 예.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창업자가 나와서 예. 이제는 이런 뭐 5G고 뭐 와이파이고 뭐 이런 인터넷 세상의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우주에서 쏘는 걸 활용해서 아예 자동차가 운전대 없고 그냥 자동차가 들어가면 소파처럼 누워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동차 형태를 띄면서 우주에서 바로 쏴주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이런 걸 누군가가 젊은 애들 나와서 창업을 해서 현대 기아한테 위기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요. 근데 한국이 할 수가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 이제는 창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까지는 가장 고부가가치는 유럽, 미국, 중저가는 중국, 아시안 여기서 먹고 살았어요. 여기서 먹고 사는 애들이 한국, 일본, 독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already 있잖아요. 삼성전자 already가 세계 1등이에요. 99% 했어요. 예. 3년이 지나면 중국이 이제는 따라잡을 거예요. 예. 어선 중국이 더 잘할 거예요. already까지 다 먹힐 거예요. 올레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는 first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핵심 기술을 원천 기술을 안 가지면 한국도 못 살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디어가 세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8월 달에 한다며 8월 8일 날 예. 로보택시.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머스크 같은 젊은이 많이 나와서 예. 약간 말이 돼. 그런 자동차 말이 돼.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길을.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이 만들어내면 사준다라는 거지. 유럽하고 미국은. 어허. 근데 안 하면 기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배터리도 그렇고요.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이런 쪽에 너무 지금 시간이 벌어졌는데 지금 아까 말한 현대기아라 적수가 없어. 국내에 적수가 없으니까 치열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도 뭐 BMW 뭐 저 벤츠하고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제네시스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로 부족하다는. 왜냐면 왜 부족한지를 말씀드려요. 걔네들이 한 달씩 휴가를 가면서 놀면서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네. 걔네들이 치열한 애들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 상대가 네. 목숨을 걸고 하는 치열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국인들이 뭐가 있냐면 한국인이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인이 깡. 두 한국인이 경쟁하는 거랑 한국인하고 유럽인이 경쟁하는 거는 다른 경쟁이라는 거지. 맞아요. 이거는 한 달씩 휴가를 보내는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고 두 한국인이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밤낮을 자지 않고 하는 경쟁이잖아요. 근데 걱정이 그러면 네. 일부 소비재, 일부 뭐 아주 핵심적인 부품 소재 산업 제외하고 완성 제품으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은 영원히 예전 같은 영화를 누릴 가능성은 없다고 들리는데. 어디 그래서 네. 어디란 표현을 자꾸 써서 내가 고친다는 게 아니 그래서 그 있잖아요. 한국이 네.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그래서 더 잘해야 돼요. 한국이. 음. 앞에서는 막 미국이 이렇게 하지만 산업에서는 중국이 정말 필요해요. 완벽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하고 너무 가까워요. 한국하고. 네.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 생태계를 활용해야지. 그래서 아까 어떤 젊은 친구가 나와서 일론 머스크 같은 젊은 한국인 친구가 나와서 그런 자동차를 만든다면 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옆에 가장 가까운 나라에 완벽한 제조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서 중국 생태계를 접목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살짝 옆으로 갔는데 예. 반도체. 예. 반도체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지금 반도체는 장비만 남았어요. 장비. 그 뭐 여러 가지 조금 남았어 몇 개 핵심 원천 기술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장비인데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뭐 하고 있냐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5G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기를 못 가게 하니까 호랑이가 못 가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예 우리 어쨌든 목적지 저기 가면 되잖아. 날아가다 뭐 땅굴 파서 가다 어쨌든 저기 가면 되잖아. 그러면 아예 공정 프로세스를 바꾸자. 예. 아예 그거 안 쓰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니?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 원천 기술 개발에 들어갔어요. 지금 두 양손 준비해요. 하나는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이 세계의 독점 상태까지 시장 점유율을 근데 장악하고. 그것도 걱정되는 게 그러면 니네 비싼 거 부가가치 높은 거 아주 기술력 좋은 거 우리 안 준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아까 그 14원 됐던 거 그거 너희 맞아요. 안 준다. 맞아요. 옛날에 그 요소수 같은 거 아니에요. 로직 그걸로 싸우는 거랑 어떻게 네. 하나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죠. 예, 비싼 거나 싼 거나 다 필요하니까. 다 필요하니까 나사 하나라도 중국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백신 있잖아요. 네. 미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인들이 제일 먼저 맞았잖아요. 근데 그때 중국 주사기 없으면 못 났어요. 중국 주사기를 수출 안 해줬으면 중국이 하룻밤에 막 1억씩 만들어내서 주사기를. 주사기를 이렇게 씩. 근데 그거 수출 안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뭐예요? 못 맞는데. 못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자꾸 개방 얘기하고 협력 얘기하고 네. 이런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WTO 가입시킨 것도 글쎄 그래서 글로벌화 세계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건데 내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딜레마죠. 자, 딜레마인데 그 네. 미국 유럽 네. 사이에 있는 우리도 참 딜레마네요. 예?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는 있는 것 같아. 저는 젊은 애들한테 네. 저도 교수 생활을 거의 평생 했지만 앞으로 이제 로봇이 다 사람을 대체해요. 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있잖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럼 사람 뭘로 살아야 돼요? 누구나 다 아이디어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다 살아가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맞아요. 플레이원 이름 뭐죠 그게.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차피 미국 중국 문제 없어도 로봇이 다 대체해요 우리를. 그럼 우리 뭘 먹고 사지? 블루 칼라들은 뭘 먹고 사지? 공부도 안 하잖아요 팽팽. 마작이나 하면서. 그럼 뭘 먹고 사지 이 사람들은? 어차피 로봇이 다 대체할 건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머리 쓰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뭐 우리 내 세대는 그렇다 치고 젊은 애들은 앞으로 특히 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는 한 번 도전할 만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이 세대에 맞게 없는 거 우주 자동차를 만들어라 이거죠. 우주 자동차를 이런 도전을 해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500명, 1000명씩 나와주면 되는데 맞아요. 우리 또 생태계가 제가 항상 그 생각해요. 저는 일론 머스크 보면서 많이 이렇게 이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나는 왜 저 생각 못했지? 이런 거 엄청 받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교육하에서 어쩌면 교육을 안 받아서 저런 생각하는 걸까? 어떤 환경에서 저런 사람이 나왔지? 미국에 계속 저런 사람이 나오잖아. 미국 혈통하고 상관없이 미국. 그 사람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살다가 예, 캐나다 갔다 온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가보면 있잖아요.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많이 가시니까 제가 그때 미국 가서 월가에 가서 가장 깊이 느꼈던 게 전날 회의에서 인턴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날. 저도 그때 한국에서 처음 도착한 날이고 그 하버드 대학의 인턴애가 그 회사에 헤지펀드 회사에 온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나도 그날 처음 왔고 그 인턴하는 애 하버드 애가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장이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보통 첫날에 도착하면 안 시키잖아요. 나도 그래서 나는 멍해졌어요. 나는 뭐 오늘 도착했으니까 나는 말을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니? 네 의견 말해봐래요. 나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 오늘 처음 도착했는데 왜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이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인턴이 오늘 들어왔는데 인턴한테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오늘 들어온 인턴 대학생한테 너는 이 문제에 대한 네 의견 말해봐. 그러니까 걔는 또 그렇다 그런 황이 자라서 얘기하지. 그런지 막 그런 식으로 그 젊은이 패기로 또 막 말을 하더라고요. 첫날에 들어온 거 같자 한 10년 일한 애처럼. 제가 그거 보고 엄청난 그런 거 받았어요. 제가 그게 가장 큰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럴까 내가 이튿날부터 회사 나가는 게 어떤 마인드로 나간지 알아요? 오늘은 내가 무슨 새로운 말을 해줄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면 회의를 할 건데 원래 그런 압력이 없었으면 가서 듣다가 뭐 한두 마디 해주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비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야, 근데 네. 원래 좀 걱정했던 분야긴 해요. 네. 이 생태계가 바뀌고 예. 또 우리는 캐짐에 갇혀 있고 예. 저쪽은 내리 달리고 네. 그랬을 때 이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이 예. 야,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디안 썸머라고 있잖아요. 네. 북미의 인디안들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딱 날씨 좋은 한 달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이제 육포 말리고 해서 그렇죠. 월동 준비하는데 네. 지금 딱 우리 한국의 인디안 썸머 같은 때인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근데 겨울은 오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모종의 불안감이 드는데 그 배터리도 원자재는 다 중국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전략적인 큰 그림이 필요해요. 예. 뭐 주가가 오늘 어떻게 되냐, 내일 어떻게 되냐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 흐름. 안 교수님도 큰 흐름.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저 오늘 보세요. 여기 저 댓글들이 지금 뭐 중국 첩자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지금. 저를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 많던데 빨갱이 뭐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그러시면 2주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시리즈로 하자고 저하고. 네? 네. 오늘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위기에 뭐 주부들 미국 영화 있는 것처럼 네. 위기에 뭐라 할까 한국이라고 해야 되나 위기에 뭐 미국이라고 해야 되나 위기에 유럽이라 어쨌든 기득권이 지금 위기의 엑스 차이나. 예. 차이나를 제외한 모든. 맞아요. 흔들린다 이거죠.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기차를 저희가 하나의 그냥 모델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휴대폰 또 뭐
LED 이런 거에서 다 봤잖아요. 자동차도 보고. 그래서 어쨌든 만만치 않은 그 미래가 예고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환경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안유화 교수님과의 대화가 유용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 때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